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 사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 봉곡드란체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면 물건의 종류 아파트, 자, 드란체 4층입니다. 4층. 전용 면적 15.7평, 뭐 대략 뭐 19평형, 뭐 20평형, 뭐 이런 아파트겠죠. 대지권은 14.5평. 자,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예, 매수 후에 대지권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성함이 같은 그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자, 채권자는 대출 금융권 회사, 감정가 9,400만 원에 1차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날짜가 이제 지연돼서 유찰되었고, 2차에서 날짜가 지연됐죠.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마 지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1일 6,580만 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이름 보시면 뭐 뜨란체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주변에 뭐 지역마다 이 뜨란체는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대략 외관이 어떻게 생겼다 정도는 짐작하실 겁니다. 구미에 있는 봉곡동의 뜨란체. 자, 이 경매 물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상 진행을 할 때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낙찰받은 이후에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의 접수한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접수 내역은 제가 늘 보고 있는 편입니다. 보면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제출, 뭐 등기필증 제출, 뭐 이런 것들은 경매 진행 절차에 당연히 나오는 접수 내역들이고, 점유자나 임차인, 뭐 기타 다른 어떤 특수한 권리자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부권자, 채권자의 어떤 뭐 공시송달 신청서, 뭐 특이한 거라고 해봐 이거 공시송달을 했구나, 야간 특별송달을 했구나, 즉 채무자가 연락이 쉽게 닿지 않았다 정도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고, 자, 그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낙찰자 입장에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송달을 할 때,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을 할 때 그때도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영향을 줄 겁니다. 예, 뭐 그 정도. 현황조사서 보시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봤을 때 만날 수 없었고, 연락도 없었고, 주민등록 전입자에 현재 소유자 가족이 있다, 뭐 그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등기 현황도 보면 권리관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보시면 뭐 소유권 이전했고, 뭐 대출받았고, 그 대출받았던 회사에서 경매 신청했다, 뭐 기타 다른 뭐 가압류, 뭐 채권 관계, 뭐 이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살면서 대출받았고 이자 못 내서 경매 나온 아주 단순한 뭐 그런 물건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보다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등기 기재사항에 보셨지만 뭐 특별한 권리관계 전혀 없습니다.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비, 이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권에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경매에 나왔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일상의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채무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관리비 연체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이 금액이 과다했을 때는 실제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비 포함 여부 조사해 보면 되고, 임차인은 꼭 조사된 바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명도 계획. 그러면 어떻게 명도할 것인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명의 신청합니다.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송달이 잘 안 된 것을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 집행한다면 소형 평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럼 200 이하에서 협의해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낼 수 있다면, 자, 이런 사람들은 또 돈이 급하기 때문에 이사 협의도 잘 됩니다. 금액의 문제일 뿐입니다.
협의해서 권장할 것을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매물. 시장에 나와 있는 구미 본곡들 한 채 보면 매매 물건 보면 우리 4층이잖아요. 4층. 저층 7,700, 뭐 8,000, 9,000,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이런 건 전세입니다. 전세 8,500, 8,700, 1층인데도 불구하고 호가는 8,500, 8,700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또 8,500. 우리 4층이니까 우리도 한 8,500 하지 않을까 싶지만 저층이 호가 7,700도 있었다. 자, 그럼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됐는가? 이 물건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거래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8,500, 1억도 있습니다. 주로 8,500, 8,000 중반대가 많다. 거의 많습니다. 작년에 거래됐던 거 보면 지금보다 가격이 좀 덜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9,000대에서 거래가 많았고 실제 1억도 있었고 9,000대에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8,000대로 내려오는 게 작년 연말 거치면서 내려온 거 아닌가. 대상물의 가치 감정가 9,400. 실제 이 정도 금액이면 건축 비용만 건물의 감정가만 한 8,000 뭐 한 중반 8,000 중반은 됩니다. 8,300, 700 이렇게. 실제 토지 가격, 대지권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건물 가격만 해도 8천만 원 충분히 넘습니다. 왜냐하면 20평이기 때문에 20평 정도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떨어질 만큼 거의 그냥 그 가치의 바닥권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거래 가능 금액은 한가 한 8천에서 8,500 정도. 뭐 가장 유력하겠죠. 뭐 지금 현재 코로나의 어떤 사태 문제도 있고 또 그다지 뭐 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감안해서 이렇게 8천에서 한 8,500 정도 가치가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주변에 낙찰된 사례 중에 다행히 뜰 한 채 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반응을 엿볼 수 있는 본곡들 한 채 두 개로 보겠습니다. 20년 2월 24일에 하나 있었고 19년 11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당시 전용 면적도 모두 같은 물건이고 그때의 기록을 보면 전부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차에 낙찰이 되었다는 건 1차에 낙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시장 참여자 전원의 판단이 있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라는 말, 같은 말인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때 경쟁률을 보면 13대 1, 6대 1. 그럼 2차까지만 가면 워낙 싸니까 그게 뭐 투자든 뭐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어떤 임대사업 목적이든 또는 직접 거주하고 싶어 하는 실거주자든 어떠한 목적이든 사람은 들어온다. 그 경쟁률이 결코 적은 경쟁률도 아니다. 자, 감정가 1화 할 때 감정은 다 1억이 넘네요. 이때 거래 가능 금액은 다 한 8천 한 중후반 정도 이때였죠. 8천 중반 정도. 그때 낙찰가는 8,500, 7,900. 거의 100%, 90에서 100% 사이. 금액이 얼마 안 하다 보니까 그 낙찰가율은 굉장히 높게 잡히죠. 하한가 8,000을 적용하면 가중평균을 구했습니다. 그게 95.4. 자, 8,000을 적용하면 한 8,600 정도. 상한가를 적용해보면 한 8,100 정도 됩니다. 그럼 따라서, 자, 어느 정도 예상 낙찰 보느냐? 낙찰가의 범위는 7,600에서 한 8,500 정도. 이 정도 금액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비교적 권리도 단순하고 분석도 용이한 아파트입니다. 다른 입찰자들의 과거 흔적,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해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